돈을 훔친 전현을 강에 내다 버려라. 네. 주인어는 풍덩 멀리서의 광경을 보던 덕수가 깜짝 놀라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눈 오는 추운 겨울 멍석마리를 당하여 강에 버려진 순이와 그녀를 구한 덕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멍석마리로 매맞고 강에 버려진 여종을 구하고 정승이 된 노총각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돈 많은 양반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관직에는 관심 없고 자학을 공부하길 좋아했습니다. 천문, 지리, 주역, 관상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공부하니 관상과 사주점을 잘 보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김진사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일찍 병사하였습니다. 내가 자식 복이 없구나. 허허! 이것! 올해는 내가 자식운이 있을 해인대의 나이에 다시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고 허허 참. 그때 행랑가범이 저작거리에서 식모로 쓸만한 여종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어는 마님이 식무 하나를 데려오라 하셔서 저작거리에서 쓸만한 여종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아 그래. 김진사가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을 보니 보통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관상을 보아왔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관상은 PC 왕후나 정경부인이 되어야 할 관상인데 김진사는 놀라움을 감추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순이입니다. 나이는 몇 친구? 15살입니다. 그래, 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네, 주인 어른 무진년 정사월 갑신일 기사시입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니 총명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너의 사주를 보니 내가 본 관상이 맞구나. 김진사는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주를 보니 정말 귀한 팔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큰 고난을 겪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너는 어찌하다 노비로 발려오게 되었느냐? 네, 저는 부모가 일찍 역병으로 돌아가시어 갈 곳 없이 떠돌다가 노비 장수에게 팔려왔습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겨우 1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노비로 팔려온 처지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일단 부엌길을 해보거라. 김진사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딱하게 되었구만. 무인, 순이에게 부엌길을 맡겨보시오. 그렇게 숫는 부엌길을 하고 집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일을 참 잘하였습니다. 음식 솜씨도 좋았고 청소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고 성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부인 순이 솜씨가 참 좋어. 그러게요. 참 아이가 싹한 게 마음에 드네요. 부인 순이를 우리 수양딸로 드리는 게 어떻겠어? 그래요. 그럽시다. 나도 순이가 마음에 들어요. 며칠 후 김진사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너를 내 수양딸로 삼겠다. 네, 저를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비에서 수양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참 복스럽게 일도 잘하고 하는구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돌며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김진사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김진사 부부도 순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순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평생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하지만 운명은 순이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안방에서 청소를 하며 아버지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털다가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발견했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굽혀 엽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오던 김진사가 대노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연이 어디서 돈을 훔치냐. 개벌은 어디 못 준다더니 어라. 네, 주인월은 이연을 멍석마리로 매우쳐라. 아버님 훔치던 게 아니에요. 시끄럽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자애롭게 대해 주시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순이는 억울했지만 하인들이 이미 달려와 순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등짝에 매가 떨어질 때마다 순이는 아픔보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건가요? 3년 동안의 전기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저연을 저기 강에다가 버려라. 네, 주인은 풍덩의식을 잃은 순이는 추운 겨울 강에 빠졌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순이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덕수는 그날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덕수가 직접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무슨 일이 바로 달려와서 강에 빠진 순이를 건져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순이는 매를 맞고 차가운 강에 빠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덕수는 순이를 업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덕수야, 웬 처자냐? 네, 어머니, 강에 빠져 있길래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래, 사람은 살려야지. 덕수의 어머니는 병든 몸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덕수는 순이를 간호했습니다. 덕수는 살음살된 노총각 사내로 본래는 양반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지금은 남의 집 머음살이와 소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순이가 매를 맞고 강에 버려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처자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등에 매맞은 자국이 이렇게 심하다니. 덕수는 순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쓰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자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니까? 순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대가 물에 빠져서 내가 데려왔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지만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토록 매를 맞고 강에 버려진 것이요. 순는 차마 양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을 못 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전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겠소. 갈 곳이 있으시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일단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몸을 추스르시오. 고맙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며칠을 덕수 집에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순이도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저기 날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죽을 뻔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시오. 그럼 여기 더 있으시겠소. 나이만 괜찮으시면 여기서 나이 집안일을 돕고 싶습니다. 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늘면 부담이 되겠지만 어머니도 아프시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숨는 덕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픈 덕수 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진지 잡수세요. 그래, 순이야. 내가 집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내가 아파서 덕수를 잘 못 챙겨 줬었는데 내가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덕수의 어머니는 순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순이는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덕수 집에서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덕수는 매일 소잡기를 나가면서도 순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오시오 하고 인사하는 순이의 모습, 저녁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순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이상하다. 내 나이 30에 이제 와서 여인 생각이 이렇게 나다니. 덕수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였습니다. 순이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일 뿐이라고,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수가 소자기를 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자꾸만 대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덕수가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나리는 참 좋은 분이야. 나 같은 천한 사람을 구해주시고 이렇게 집에 두어주시고. 순이는 김진산의 집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효심이었다면 덕수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수는 소작기를 하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덕수를 짝사랑하는 과부 길선이가 덕수를 보며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덕수가 요즘 들어 웃고 다니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덕수 어디 계집이라도 생겼어. 덕수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길선는 수상했습니다. 덕수에게 다시 시집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여자의 직감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덕수가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길선은 덕수를 미행해서 덕수 집에 따라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웬 젊은 처녀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선는 생각했습니다. 덕수 이놈이 불법으로 보쌈을 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젊은 처자를 집에 들일 수 없어. 보쌈은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길선은 시샘이 났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놓은 덕수를 빼앗긴 듯했습니다. 어떻게든 둘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길선은 관에 찾아가 덕수가 국법을 어기고 젊은 여인을 집에 보쌈해 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날 덕수 집에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법을 어긴 덕수는 나와라. 너를 보쌈한 죄로 내려가겠다. 데려가 곤장을 치겠다. 아이고, 날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보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저 여인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냐? 저 여인은 제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친 것을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포조의 순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말이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못보쌈을 당한 것이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치료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왜 여기 있는 것이요? 집이 어디요? 누구의 자식이요? 순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은 말했습니다. 답을 할 수 없다면 덕수를 데려가겠어. 수는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 자신을 집에 두어준 고마운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곤장을 맞게 생겼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뽀졸나리, 제가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덕수나리와 혼인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포졸은 그제야 덕수를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요. 진작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 난 또 국법을 어기고 보쌈을 해온 줄 알았지. 아무튼 빨리 혼례를 올리고 포적에 등록하시오. 포졸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순이를 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순이 그게 정말이요. 나와 혼인하겠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리를 데려가 곤장을 칠 것인데요. 어쨌든 고맙소. 덕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순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가난한 자신이 순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덕수와 순이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혼례는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진사는 멀리서 혼례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선물 보다리와 서신을 순이에게 보냈습니다. 혼례식 후 저녁수는 선물 보다리와 서신을 읽어보았습니다. 김진사가 쓴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이아의 아비가 모질게 매질을 하고 강해버려서 미안하다. 너의 사주는 왕후나 정경부인이 될 상인데 젊은 시절에 꼭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내가 그 복을 다 받는 사주였다. 그래서 이 아비가 그렇게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돈과 폐물들을 보내니 내 서방과 잘 살도록 해라. 내가 덕수 총각의 관상을 보아하니 내가 내 조를 잘하면 그게 성공할 관상이니라. 너는 잘해낼 것이다. 부디 잘 살 거라. 순이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갑자기 모질게 대한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질게 대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의 체증이 풀렸습니다. 순이는 가슴의 체증이 풀리며 덕수와 첫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덕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참 모질긴 하셨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니 된 거지요. 네, 서방님, 아버님이 너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려고 거금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덕수와 순이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깨안으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순이의 원래 부모는 큰 상인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역병에 걸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 곳 없이 거지가 된 순이가 노비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어린 시절 부모가 장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재상도 하고 포목점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순이는 김진사가 마련해준 돈으로 장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방님이 돈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부인. 그럽시다. 덕수는 순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순이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김진사가 준 돈으로 주막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거기서 국밥도 팔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방도 제공했습니다. 순이는 장사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고 음식, 맛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주막은 점점 커져 객주로 성장했습니다. 덕수도 소작기를 그만두고 순이를 도와 객주일을 도왔습니다. 덕수는 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장사를 잘하다니.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순이의 객주는 한양에서 꽤 커지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매일 순이가 장사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장부를 정리하는 꼼꼼함, 사람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하오. 나 같은 사람이 부인의 서방이 되다니. 덕수는 때때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이가 이렇게 훌륭한데 자신은 객주일을 돕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래요 부인. 서방님은 원래 양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소만 집안이 몰락하여 이제는 양반이라 할 수도 없소. 순이는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다시 과거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거 공부를요.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과거 공부를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네, 서방님께서는 총명하시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객주도 안정되었으니 서방님께서 공부를 하셔도 우리 살림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덕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인, 하지만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서방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믿습니다. 덕수는 순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인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구나. 알겠어. 부인의 뜻대로 하겠소.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하겠소. 그렇게 덕수는 순이의 지원으로 과거 공부를 했습니다. 순이는 덕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덕수를 위해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덕수는 순이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읽고 경전을 외웠습니다. 부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나는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덕수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대문 앞에서 덕수를 배웅했습니다. 처방님, 제가 믿습니다. 처방님께서는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고맙소. 무인, 부인의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그렇게 소가와 대가를 합격한 덕수는 과거 합격하여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서방님께서 해내셨습니다. 무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소작길이나 하고 있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깨안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강에 빠진 순이를 구한 그날부터 가난한 살림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 그리고 오늘이 기쁨의 순간까지 그 무렵 권례에는 임금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임금의 주색잡기와 포악한 만행들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어했고 다들 나라님이 바뀌길 원했습니다. 순이의 객주에도 양반님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순이에게 어떤 선비가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장, 이곳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모임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어? 순이는 그것이 직감상 임금을 해하려 하는 모임을 짐작했습니다. 순이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덕수와 상의를 했습니다. 서방님, 그래요. 무인, 어떤 선비가 이 객주를 비밀 회합 장소로 쓰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영모를 꾸미는 것 같아요. 덕수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덕수도 관직에 나가 조정에 실상을 보았습니다. 부인 잘 생각해야 하오. 네. 서방님, 지금 임금은 주색 잡기에 빠져 흥청망청하오. 온 백성들의 원성이 찾아오. 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본 임금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임금은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나라님을 바꾸는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소. 하지만 서방님, 그러다 잡히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순이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영모에 가담했다가 화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소, 무인. 하지만 백성들이 굶어 죽고 나라는 황폐해지는데 임금님은 저리 주색 잡기에만 빠져 지내니 그렇소, 우리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게 낫지 않겠소. 덕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인, 나는 관직에 나가보았소.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오. 순이는 덕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전기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서방님, 그렇게 해요. 처방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이의 객주는 임금을 바꾸는 회합 장소로 쓰이게 되고 덕수도 그 모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은밀하게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이는 객주를 운영하면서 모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덕수는 조정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모두가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준비하고 모든 힘을 끌어모아 새 임금을 세우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순이는 객주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늘이시여 처방님을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순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만약 거사가 실패하면 덕수는 죽을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객주 밖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밤 풍경이었지만 걸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쯤 덕수도 가담한 그 무리들은 임금을 끌어내리고 새 임금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덕수가 돌아왔습니다. 무인, 처방님, 순이는 덕수에게 달려가 깨안았습니다. 덕수는 무사했습니다. 거사는 성공했습니다. 무인, 우리가 해냈어. 새로운 세상이 왔어!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순이는 덕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임금이 올라오면서 나라는 정치, 경제, 국방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간신들은 다 처단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중용되었습니다. 덕수도 거사의 공을 세운 공로로 몇 단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덕수의 승진에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소. 무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처방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새에서 순이와
덕수는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이시니라.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덕수도 순이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무인,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모두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가난한 소단기였을 것이요. 처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덕수는 마침내 좌의정에 오르게 되었고 순이는 정경부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경부인이 된 순이는 어느 날 양아버지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이야 왔구나. 네. 아버님, 내가 본 관상이 맞았지. 순이의 양아버지 김진사가 본 관상이 맞았습니다. 참으로 모질게 순이의 운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 고생 끝에 정경부인에까지 오르게 되리라는 점괘는 맞았던 것입니다. 네. 아버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순이도 정경부인에 오르고 보니 양아버지에 대해 새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리 모질게 대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노비인 자신을 수양딸로 들이고 장사 미천도 대준 것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그리하신 것을 준니야 미안했다. 하지만 너의 사주가 그러했다. 젊은 시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그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주였단다. 네. 아버님, 이제 이해합니다. 순이는 김진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처방님, 우리 참 기구한 인연으로 만났지요. 그렇소, 무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소. 네. 서방님, 제가 강에 빠지지 않았다면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날 빨래를 하러 강가에 나가지 않았다면 부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럼요. 무인, 우리 백년회로 합시다. 그렇게 순이와 덕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